언제까지 미래 걱정, 입시 고민만 할래? 원서접수? 짧고 쉽게. 야, 너도 가천대 반도체 갈 수 있어. 반도체 하면 가천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자, 입시왕 7월 월간 상담소입니다. 저희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 입시왕 자체 1000명에 가까운 컨설턴트 분들께서 답변도 달아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가져와서 상담도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 해결은 장담은 못 드린다.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연은 안화 고2 중2 아이디가 이미 그 고뇌가 느껴지죠. 고2인데 중2도 하나 더 있어. 미쳐버리는 거죠. 7월 10일 날 남겨주셨고, 고2 중하위권 수학 혼공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거는 홍프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이렇게 첫 문장이에요. 기말고사 망친 듯 해서 수학학원 바꾸자고 했더니 혼자 해보고 싶답니다. 기존 주 2회 학원 수원, 주 1회 과외 확통 수업해왔는데 내신 4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3등급입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가 아니죠. 쌤들이 숙제 내주셔도 할 만큼 하고 맙니다. 자기 주도성이나 계획성 1도 없고요. 주위의 인강으로 홍공하는 정시 파이터들에게 듣고 와서는 본인도 인강으로 홍공을 해보겠답니다. 본인이 뭔가 혼자 해서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학원쌤, 과외쌤이 넣어준 것은 많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결국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혼자 잘해서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유유. 괜히 소중한 시간 날릴 것 같아서 쉽사리 해보라고도 못하겠고 억지로 학원에 보내자니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네요. 네. 일단 인강 시범 강의라도 들어보라고 했는데 입시왕에는 수학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수학 못하는 아이 홍공 성공한 사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재 고2입니다. 이제 고2 기말고사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입시 본격적인 입시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 아이가 수학 성적이 좋진 않았어. 그래서 내신은 거의 4등급 되고 모의고사도 3등급 되니까 이제 아주 잘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모의고사 3등급이면 수학을 못한다고 말하기는 아주 못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숙제 선생님 이제 학원에서 과외에서 선생님들 숙제 내주면 이제 할 만큼 하고 뭐 자기주도적인거나 계획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혼자 하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이제 정시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시 선언을 하는데 학교 내신은 정시의 어머니 방해가 됩니다. 이제 스텝을 이제 밟아가는 스텝을 건가요? 딱 밟으면서 이제 어머니 제가 이제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수능 수학 현우진 아닙니까? 뭐 정승재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강하는 정시 파이터들이 중간에 있다는 걸 봐서 이 지역이 제 생각에는 공부를 못하는 지역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자기도 꽂혀갖고 해보겠다. 의지를 불태우는데 엄마는 믿을 수가 없죠. 예.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를 지가 갑자기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두려움에 걱정거리에 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쯤 되면 아까 그 비유를 다시 좀 첫 번째 사연에 우리가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망친 아이들이 이제 실망하고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마라톤의 비유를 들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다가 자기가 하위권으로 쳐질 것 같자 주저앉는 애들이 있습니다. 꼴찌보단 기권을 선택하겠다. 나는 일단 눕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의기소침해 있다가 이때쯤 되면 고2. 그쵸. 이 여름방학쯤 되면 누워있던 애들이 약간 이제 좀 뛰어야 되나? 좀 뛰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들이 종목을 바꾸려고 하죠.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단거리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사이클이야. 사이클. 내 허벅지 봐봐봐.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제 사이클 타려고 딱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는 엄마 자전거가 별로다. 야. 그러면서 엄마 나 한번 사이클로 갈 건데
저기 인강으로 한번 혼자 한번 해볼게. 요 지금 시나리오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의욕 칭찬합니다. 이제 슬슬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현실 인식도 좀 되고 주변에 이제 막 정식 파이터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듣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자, 일단 이거는 단답형으로 요즘 스타일의 아이가 혼자 수학 공부 인강으로 가능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 없으니까 그냥 본인들의 평소 소신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가능. 이 둘은 불가능, 이분은 가능입니다. 일단 가능이라고 하신 이제 이세훈 선생님께서 이 친구 모의고사가 3등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을 아예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못하는 건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내신이 4등급인 건 이 지역이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예. 보여요. 예.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아니고 모의고사 3등급 나오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고 기본은 한다. 예. 그래도. 그리고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 뭐 여러 개의 개념들이 엮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저는 홍공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물론 학원을 많이 다녀갖고 막 학원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지식,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은 홍공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에 정말 기초도 부실하고 그랬으면 그렇죠. 이게 홍공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추천하지 않을 텐데 그런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문제풀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 안 풀리는 거지. 그럼 계속 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앞에 돌아가서 또 뭐 보고 해답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에 문제 한 뭐 5개 풀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네네. 이제 이런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닌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종식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개념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혼자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세훈 선생님께서도 예, 저도 혼자 했다. 고2 때까지 수학 100점 만점에 20점씩 맞으면서 다니다가 막판에 가서 겨울방학 때 집중해서 공부해서 올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건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왜?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세훈 선생님 좀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혼자 할 역량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가능성 믿어줄만 하다. 그렇죠. 응원해 주시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프로님. 저는 사실 이거 질문 읽지도 않고 그냥 제목에서 끝나요. 고2 중하위권 수학 공부는 안 돼. 전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의 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린 거고. 왜냐하면 올림픽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태능에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면서 올림픽 우승 금메달을 이제 따본 코치가 야 자세히 이렇게 해라. 이 훈련을 더 해라. 해병대 캠프도 한번 갔다 오고 식단은 이렇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뛰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이 메달을 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홍공은 나는 홈트레이닝으로 앞에 딱 화면 틀어놓고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금메달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네.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아이는 고3 모의고사가 몇 등급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를 몇 바퀴 돌렸고 그러면 기대를 하잖아요. 만나보면은 아니야. 그걸 한 실력이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뭔 거 봤더니 하긴 했어. 하지만 그 한 거를 누가 확인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책이 한 권 있으면 그 책에서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파트가 있고 또는 몰라도 되는 파트가 있고 이걸 얘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A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와 전혀 상관이 없는 B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B라는 훈련은 지겹고 반복적이고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본인이 막 의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혼자 공부하는 아이 100명 정도를 만나면 얘는 진짜 대단하다 하는 아이들 한두 명 정도를 봅니다. 그 한두 명은 누구냐? 신기하게 믿기 힘들겠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애는 학원도 안 보냈는데 본인이 신문 읽으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 풀면서 터득했다는 거야.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80년대 얘기니까 신문에 수학 문제 나오는 게 근데 어쨌든 올 때가 지가 있었지.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집에다가 네. 이렇게 뭐 숫자 붙여놓으면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본인이 연구해서 뭐 도대에 나오고 상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수학에 관심과 흥미가 있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혼자 했어도 상당한 실력을 올라오더라. 그걸 제외하면 쉽지 않다. 제외하면은 저는 다들 되게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경우가 많았던 네네. 경우가 많아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생님처럼 가끔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상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일단 뭐 말씀드리고 제 싶습니다. 의견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기 어디야 그거 뭐 그 카페 뭐 수만이 오르비 가면 이거 한 애도 있습니다. 해갖고 자기들이 그 수능 수학 정복을 위한 로드맵 딱 있어요. 뭐부터 듣고 듣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고 그거 한 다음에 또 딴 거에 뭘 풀고 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뭐 5등급이었는데 몇 등급까지 올라왔어요. 그 또 유튜브 보면 많습니다. 그렇죠. 수능 수학 다 이렇게 해갖고 뭐 5등급, 1등급 이대로만 하면 100일만 1등급 싹 가능.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걸 해내는 애들을 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홈트레이닝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게 이제 홈트레이닝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요즘 인강 교재나 이런 게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어쨌든 국대급 코치가 프로그래밍은 다 짜놔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서 뭐 하루에 뭐 3-4시간 5시간씩 계속 그거 시키는 대로 연습하고 돌리고 틀린 문제 복습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해내면 거의 수능 수원 수투나 뭐 얘는 지금 확통하는 것 같은데 이쪽 파트에 한 뭐 최고 난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등급 근처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는 애들을 제가 보긴 봤습니다. 1년에 한 2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거기까지. 되게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낮은 거예요. 확률이 낮아. 결국엔 이게 가능하려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메타인지 능력,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라던가 공부하는 어떤 내용적인 거에 있어서 어디가 문제인지,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잘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지가 또 찾아가서 연습해서 메꾸고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가능한데 보통 그게 안 되거든요. 여기도 어머님도 지금 보면 자기주도성, 계획성 1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돼요. 어렵다 얘는. 다른 특히 수학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지금 다른 친구들이 홍공으로 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은 홍공으로 하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기 5등급부터 홍공으로 올라온 아이인지 아니면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끝내놓고 요 끝낸 지식을 복습을 홍공으로 하고 있는지 이 둘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딱 지금 결과만 보고 따라하면 다를 수가 있다. 일단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고 분명히 혼자 해서 잘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현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해도 3등급 정도면 혼자 할 만한 역량이나 이런 건 저는 있다고 봐. 다만 제 생각에는 아이가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끝까지 이어 나가면서 뭐 예를 들면 현우진 기준으로 하면 뭐 시발점을 이제 먼저 빨리 치우고 그 다음에 뉴런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수분감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드릴을 이렇게 쫙쫙쫙 풀어 나가는 애들이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진짜 좀 드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얘기해 보면 방학 때 뭐 시발점 정도 했어요. 막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 학원이었으면 학원 선생님이 막 뺑뺑이 놀리잖아. 그냥 학원 숙제 망청 내주고 하니까 막 빡세게 하게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그 진도 나가는 속도나 양이 확실히 딸립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평소
철학인 것 같은 제 생각인데 일단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 얘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태어나는 이런 사고 방식들. 응? 아니 지금 고2인데 지금 아니, 실패하면 바로 삼수입니다 지금. 아이 그럴 무슨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학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친구인 거예요. 이게 사실상 들어온 몸만큼 내보낸 거야. 그냥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망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간 중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험들,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쌓고 쌓여야 내가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학원에서 계속 문제 풀리고 문제 틀린 것들 다 지워주고 과외 선생님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공부가 되겠어요. 물론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게 필요하죠. 네네네. 근데 기초가 돼 있는데 그럼 일단 이세훈 선생님은 믿고 놔둔다. 그렇죠. 믿고 놔둔다. 자 잘해봐라. 응원해준다. 뭐 인강 한 4개 끊어주고 엄마 적금은 부어놓게. 재수하고. 그렇지. 자, 홍프로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얘 근데 지금 완강하게 혼자 하려고 할 거야. 100%. 제 아이다. 제 아이라고 그럼 너무 또 감정이입되니까 좀 아니면 일단 빠따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친인 척.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의 교육적인 철학은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지지해주는 방향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찮아서 뭐.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시키면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또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아이가 뭐라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빨리 시켜라. 빨리 시켜라. 빨리 시켜서 빨리 그만두던지 그게 낫다 오히려. 그거를 억지로 못하게 하면 얘가 반발심만 생기고 뒤로 간다. 저도 일단 아이가 뭐라고, 왜냐면은 축 늘어져서 하는 둥 마는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겠다 그러면 좀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지해 줄 것 같아요. 아 그래 하자. 대신 하나 받았으니까 또 하나 너도 하나 받아라. 딜. 원 플러스 원. 기브 앤 테이크. 예. 주거니 받거니. 관계는 그런 거다. 받아야 된다. 예. 뭐냐면 최소한의 대면 사교육은 유지해야 된다. 최소한의 대면 사교육. 예를 들어서 네가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강 진도를 나가는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편하게 인강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사교육을. 엄마, 그 메가스터디에 다 질문할 수 있어. 왜 그래?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다 질문하면 조교들도 있고 바로바로 나오고 강의가 그 교재만 풀면 되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지금 옆집에 세훈이는 혼자 하고 있다니까 다 찍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봐. 얼굴이 썩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지지해주고 오케이. 부모님 원하는 거 하나 네가 받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네가 공부하는 거 엄마가 더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잔소리가 되고 네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과외 쌤이 됐든 뭐 학원 뭐 교습소가 됐든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너의 어떤 홍공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딜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또 입시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수학이 4등급이다. 내신사. 내신이 4등급이고 뭐 다른 것도 뭐 아주 좋진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을 인강으로 한다는 건 수능 수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 이미 약간 정식적으로. 예, 정식적으로 뭐 정시 파이터 얘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얘가 그죠? 지금 이제 내신도 좀 뭐 3, 4등급 되거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의 방향을 정식적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또 문과란 말이에요, 얘가. 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혼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 그래요? 그렇죠. 여름 방학 지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7월에 올려주셨는데 여름 방학 때부터 이 2학기까지의 이 아이의 어떤 그 생애 주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걸 라이프 사이클을 생애 주기입니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생활 습관이죠. 네,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을 거의 재수생처럼 만들어야 된다. 인간 개조.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저는 얘는 일단은 뭐 인강을 뭐 듣고 싶으면 듣는데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 왜? 집은 바꿨다. 매일 9시에 리셋할 거다. 못 들어온대. 그 농담이지만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엄마가 결제해 놨다. 니 혼자 공부한다며. 저기 가서 해라. 저기 가서. 관리형 도서실에서 혼자 그렇지. 공부한다. 아니 이쯤 되면 거야. 관련 도서실에서 무슨 리베이트 받았어요? 보내야 돼. 얘는 지금 보내. 혼자 공부고 나발이고 가네. 너는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이제. 해서 정시를 할 거면 지대로 준비하던가. 그리고 얘는 지금 수학만 하면 또 안 돼요. 정시할 거면. 솔직히 지금 확통으로 수학 3등급이 유지된다는 보장 없거든요. 얘가 지금. 그렇죠. 가면 갈수록 아마 얘 원점수가 60점대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럼 거의 4까지 밀리기 때문에 일단 확통 뭐 해서 뭐 현우진을 듣든 뭐 정승제를 하든 하는데 딴 것도 준비를 시켜야 되네. 뭐 최소 국어라든가 뭐 사탐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할 거면 같이 해라.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국어나 사탐 이런 거는 저는 인강으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수학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이왕 이렇게 얘가 뭔가 한다고 했잖아. 이때가 기회인 거야. 앉아봐라. 내도 고2 때까지 공부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딱 1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 하면서 이왕 하는 거 어차피 너 뭐 내신 뭐 주저앉았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시 갈 거야? 괜찮아. 입시형 한이쌤인가 보니까 정시 나쁘지 않대. 이런 얘기 해주면서 동기부여 시키면서 가둔다. 예, 집 밖으로 쫓아낸다. 예. 그리고 이제 상황 봐서 애가 진도 안 나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과외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좀 인간 개존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의 비유로 들어가면 또 아이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이제 살짝 주저앉아 있다가 이때 지금 이제 정신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그 신호 중에 하나, 이게 지가 혼자 하겠다. 이거는 내가 그래도 정시로 엄마 좀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신호기 때문에 그 신호를 딱 잡아서 애를 그대로 고길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철컥 공부 습관을 갖다가 빡세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농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지금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네. 농담 같이 들리는데 네. 실제로 요 교육학 연구를 보면은 네. 이제 조사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그 중에서 제가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되게 원사이드한 게 있어요. 쭉 몰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공부할 때 학원 다니니 아니면 뭐 혼자 하니 과외하니 이런 거는 뭐 약간 비율이 뭐 나눠지거든요. 3, 3, 3, 3, 3, 3 이렇게. 근데 어떤 거 하나는 80% 이상으로 쭉 다 몰렸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는 장소예요. 그렇지. 장소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1, 20%는 집을 선호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안 돼. 대다수는 공부하는 공간, 쫓아내 그냥 이제 쫓아내. 스터디 카페나 자습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물어봐요. 너 왜 선호하니? 그러면 집에서는 공부하다가 집에 침대 있잖아요. 네. 졸리면 누워 잔다는 거예요. 네.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나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졸았어.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애들이 다 막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아이들이 느껴서 가는 거고 또 그것도 있대요. 애들이 뭔가 집에 오면은 몸이 처진대. 처지지.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우리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 뭘 기억하냐면은 이 공간은 먹고 자고 쉬고 놀았던 공간을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권도장에 가면은 도복 입고 태권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네네.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태권도장에서 수학해봐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죠? 이야. 근데 PC방에서 공부해봐. 와, 그거는 공부 안 되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 독서실에서 혼자 노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놀면 놀겠지만 죄책감이 드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한인쌤 말씀하시는 게 약간 네. 과학적인 이런 이론도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 아닙니까? 사실은 섬이죠. 예. 반도 국가인데 네. 이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 반도 국가입니다. 그리스도 거기에 전투 민족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예, 스파르타의 청소년들은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다 집에서 쫓아냅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은 거기서 국가에 이 봉사하기 위한 체력과 네. 이 전투 기술과 이런 것들을 배워라. 나중에 스파르타가 그래서 전멸당하지 않아요? 아테네한테 망하죠. 무리해서 너무 무리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전쟁터로 내보낼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저는 좋은 신호인데 혼자 공부하겠다 이 에너지를 갖다가 일단 살짝 해놓고 상황 봐서 학원은 돌리세요. 상황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저는 꼭 강조하는 게 공부는 규칙성. 맞아요. 그리고 네. 혼자 수학 공부하려면 최소 문제 풀이량 그 리미트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30문제 정도는 매일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제 진도가 안 처지고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잘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와 고2 중2님 중2도 있는 것 같으니까 조만간 또 사연 올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래도 아이가 제 생각에는 이제 중하위권까지는 아니야. 아이가 수학이 중하위권까지는 아니라서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왕 하실 거면 정시까지 좀 길게 보고 제대로 하는 것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예. 이세훈 선생님 말씀대로 혼자 할 역량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믿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홍프로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약간의 관리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까 그 말씀하신 좋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